네, VIP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시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시장 면밀하게 체크해보면서 여러분만의 성공 투자 전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금융과 기술 업종의 부진함으로 인해서 혼조세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중국이 미국의 무인 수중 드론을 납포했다라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조금은 얼어붙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체크를 하면서 지표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네. 미국의 수중 드론, 남중국해에 사실 과학적 목적으로 설치해 놨던 것, 이것이 중국 관계당국이 수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큰 악재냐 싶죠. 이런 악재가 아닌 것에 이러한 약간 미묘 섬세한 측면도 있지만 크게 보면 큰 악재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그 큰 증시가 이런 악재에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온 것, 이게 전반적인 장세에 약간의 힌트를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12월 14일 날 현지 날짜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제2라운드 트럼프 랠리의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그 출발은 애매하긴 해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약간 조정에 나온다 한들 전반적인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보 전지를 위한 일보 후퇴의 개념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럴 만큼 사실은 금리라고 하는 가장 현재 큰 악재까지 극복한 이 마당 하에서는 특별히 악재까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에 더욱더 제2차 랠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되는 전반적인 우호적 분위기도 하는 건데요. 자, 이전과 관련돼 다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건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지난 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혹시 있을 수도 있는 현재 시장 위험 신호 또는 매도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현재 최근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매수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현물 쪽 현재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10일 거래일 매수하는 편인데요. 6,500억 건 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매수한 것은 바로 선물 쪽이라는 것이죠. 계약수로 오늘까지 34,000 계약 정도를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 10일 거래일입니다. 10일 거래일 동안 34,000 계약 정도 매수한 것은 거의 기록적인 수치죠. 금액으로 따지면 4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현물 쪽에 비해서 거의 7배 수준으로 매수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 혹간 있긴 있습니다만 특별히 호재가 기다려질 때 그때는 이렇게 먼저 선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악재도 없지만 특별한 호재가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선물 대규모 매수는 이쪽 용어입니다. 스페큘레이션. 단기 시세 차익용 그런 매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물량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 물량을 현물로 받아주는 상황에 나가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물도 매도를 하고 현물도 매도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면 시장으로 봤을 때 매도 신호로 인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를 좀 하시고요. 자, 오늘도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102.9 약간 내려왔죠. 이에 따라서 유로 가치는 1.043, 1.04를 좀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엔달러 환율 117.8, 0.25%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엔고가 약간 엔고 쪽으로 되돌려졌다는 건데 큰 폭은 아니죠. 전반적인 흐름은 엔저다 하는 건데요. 이런 것과 관련돼서 최근에 아베 정부는 아주 신났습니다. 제2차 아베노믹스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세제개혁안을 확정시켜서 밀어붙인다는 건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제1차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것은 2013년도 4월 달부터죠. 그래서 지금까지 3년 6개월 정도 경과됐습니다. 3년 6개월간
일본의 경제가 얼마만큼 좋아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간 GDP 성장률로 봤을 때 불과 0.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케이 지수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한 때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고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1185원 정도 시작했던 것이 현재 1186원, 1187원. 원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원엔 환율, 엔화 대비로도 1008원 정도 시작했던 것이 현재 1112원 정도로, 12원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화 대비로도 원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현재 원화를 매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위안화 환율입니다. 6.9312. 전일 대비 0.0196 위안만큼을 내렸습니다. 그 폭이 0.28%고요. 내렸다는 얘기는 위안화 가치를 올렸다는 얘기가 되죠. 절상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건데요.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지난주입니다. 12월 15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날 현재 중국 외환시장,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선물 거래 시장이 한때 일시 정지가 됐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중국의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바람에 그래서 관계당국이 부득불 채권 시장을 정지시켰다는 건데요. 그만큼 중국의 채권 시장이 상당히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소 흔들리고 있는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참조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12월 16일 날 금요일 날입니다.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폐막이 됐죠. 내년에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회의인데요. 내년에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가 발표가 됐습니다. 금융, 부동산, 안정화를 기치를 내걸었다는 것이죠. 그 점 좀 이상하죠. 여태까지 중앙경제공작회의 할 때는 항상 발전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공급측 개혁을 기치를 걸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작년 이맘때죠. 포스코. 당시 16만 원, 17만 원대였었던 건데요. 그 점을 보고 포스코를 이제서는 매수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도 납니다만은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융 부동산 안정화를 기치로 내걸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금융시장, 그 전에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이 올라왔거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화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그 내년 내내 그런 식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주력을 한다는 건데 이것은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도 어느 정도는 감안한 그런 내용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에 뭔가 내면에 깔려있는 리스크가 잠복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측면도 좀 있어서 작년과 대비해서 그들이 왜 금융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중앙경제공작회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올려놨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입니다. 2.599%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국채 가격은 다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2.167, 0.29 베이스 포인트, 0.29%만큼 내렸습니다. 시장이 현재 관계당국, 한국은행이겠죠. 개입을 함에 따라서 최소 구두 개입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도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은 여전히 현재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은행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데요.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카픽스 금리라고 있죠. 현재 은행이 외부에서 그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그것이 얼마 전 2개월 전만 하더라도 사상 최저치 1.31 정도까지 내려갔던 것이 지금 1.51% 까지 올라왔습니다. 2개월 만에 0.2%포인트. 이 정도가 상당히 큰 겁니다. 퍼센트지로 따지면 거의 15% 정도가 급등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현재 은행의 대출금리, 특히 현재 주택담보금리가 급등할 소지가 있다는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추세적인 움직임이 지속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택 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하는 관점 또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은행도 보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예대 마진은 올라가겠죠. 수익성은 개선되겠지만 갖고 있는 자산의 건전성은 좀 나빠집니다. 한쪽은 좋아지지만 자산 건전성은 나빠지는 측면에서 양쪽을 다 볼 필요가 있으나 글로벌 추세로 봤을 때 금융주가 대선하는 것이죠. 그것까지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게 금값, 은값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큰 폭은 아니고요. 브릭값은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부하권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 그리고 유가가 약 2%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51.90달러가 되긴 됐습니다. 사우디나 쿠웨이트 등이 감산 합의하는 데 있어서 지네들 스스로 감산 합의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것과 동시에 타국에 대해서는 또 촉구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유가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불씨는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다는 점에서 유가가 안정되어 있는 지역은 아직 확실하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